정도만 성장을 하고요. 그 사춘기가 돼서 이제 이 어느 정도 호르몬의 밸런스가 맞춰지면 여자가 되면은 임신 준비를 하면서 평생 이제 한 달에 1개 정도 또는 양쪽에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죠. 네, 2개 정도. 네. 그래서 평생 한 400개 정도를 배란을 해요. 이 난자를 어떤 분들은 뭐 500개 넘게 분비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유전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 400개 정도의 난자를 배란을 합니다. 이 난소에서. 10대에서 한 20대까지는요, 굉장히 건강한 우월한 난자를 생성을 해요. 그래서 보통 10대, 20대 때 임신을 하는 경우 굉장히 건강한 아이를 네, 낳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10대에 결혼을 해야 되거나 20대에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보통 한 34세 이전까지는 이 10대에 가장 우월한 난자를 분비하고요. 배란을 하고 20대, 그다음에 30대 초반까지 그나마 난소에 있는 난자를 건강한 난자를 배란을 해요. 그러면은 35세 이후가 되면은 난자가 노화가 된 난자가 배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빨리 해라. 네, 좀 일찍 20대 때 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이 난자가 노화되기 전에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 거예요. 되주시면은 젊은 나이에 임신을 했을 때 아기가 건강하겠죠. 자, 이 난자의 생성은요, 뇌하수체에서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이 되고요. 또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또 이제 배란이 되기도 합니다. 난자의 배란과 호르몬 한번 볼까요? 뇌하수체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면 난자가 성숙한다, 생성되죠. 성숙 커지는 거예요. 아주 건강하게 자, 정자를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황체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성숙된 난자를 이렇게 품고 있다가 황체가 나팔관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품고 있던 이렇게 작은 네, 이렇게 난자들이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요. 이제 황체에 이렇게 속에 이렇게 성장했다가 이제 이 황체 자극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은 이 성숙된 난자가 이렇게 뽕 하고 이렇게 터뜨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란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되고 또 배란이 됩니다. 난자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40만 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장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50이 넘어서 폐경이 되면은 기본적인 난자를 가지고 있어요. 다 배란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난자가 많이 노화되고 또 폐경이 되면 이 난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지도 않고 황체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성장되지도 않고 이렇게 배란도 하지 않는 거예요. 배란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생리도 안 하고 폐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대가 넘어서 이제 임신을 원한다면 난자가 이미 많이 노화돼서 배란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여성의 난자를 기증받아서 남편의 정자와 수정해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이제 착상을 시키는 이 시험관 아기로 성공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배란을 한번 볼게요.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난소예요. 네, 배란 때는 요 과정만 크게 확대해서 여기에 네, 황체입니다. 여기가 요 노란 요것이 황체고 요것이 바로 난자예요. 이 난자가 황체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자극을 받은 이 황체에서는 난자를 이렇게 터뜨려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난자가 이렇게 배란하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을 배란이라고 합니다. 수정은 뭔지 보겠습니다. 수정. 정자와 난자와의 결합이 수정이에요. 그래서 이 난자 하나에 수많은 정자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 아주 빠르게 헤엄쳐서 오죠. 네. 자, 근데 보시면 이 난자는 최초에 처음 들어오는 정자가 딱 감지가 되면, 네, 이렇게 감지가 딱 되잖아요. 여기에 감지가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근데 동시에, 어, 두 개의 정자가 난자를 뚫고 들어오면은 그대로 받아들여서 쌍둥이가 돼요. 세 개의 난자가 뚫고 동시에 들어오면은 새 쌍둥이가 되는 거죠. 여섯 쌍둥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여섯 개의 난자가 우리 여섯 마리라고 하나요? 네.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섯 쌍둥이가 되는 거죠. 와,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전 세계에서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란성 쌍둥이와 일란성 쌍둥이로 나눠져요. 보시면은 난자 두 개의 각각 정자가 하나의 정자가 결합이 돼서 이란성 쌍둥이가 되는 거고요. 일란성 쌍둥이는 한 개의 난자의 정자 두 개와 이 결합이 돼서 이제 분할이 돼서 이제 성장하는 것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합니다. 착상과 분할을 잠깐 볼게요. 반복적인 말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단어를, 전문 용어들을 알고 있어야 고객이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뭔지 캐치가 가능하고요. 또 고객과 상담을 할 때 말이 통하는 거예요. 보통 힐링궁 테라피를 받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임신이 잘 되는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결혼을 앞둔 여성분들이 오는 경우에는 당연한 거고, 그 이외에 보통 인공수정을 준비하거나 또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 실패의 경험이 있거나 또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하셨거나 시술하신 이런 분들이거나 했을 경우에 이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단어들을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상담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단어들을 풀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분할을 우리 난할이라고 합니다. 수정 후 5일에서 한 6일 정도 자궁 내막에 착상할 수 있는 요 시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제 분할이 되냐면, 배란이 되고요. 일일째 배란이 되면은 기다려요. 정자를 기다려요. 하루 정도 기다려요. 그럼 정자가 오면은 만나요. 자, 만나서 자,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분할이 되고요. 자, 두 개, 네 개로 분할이 되고요. 그다음에 8개로 분할이 되고요. 16개로 분할이 되고 3일, 4일, 5일이 지나서 여기 5일부터 시작을 해서 6일, 7, 8일 요 사이까지가 계속 분할을 돼요. 요때가 바로 착상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 시술하시는 분들은 보통 5일에서 한 6, 7일 정도 분할이 끝나면 그때 시간을 맞춰서 날짜를 정해서 이제 자궁에 착상하는 그 시술을 받게 됩니다. 자, 임신 수정 과정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네. 여기서 난자가 이제 여기 나팔관으로 올라가서 여기 정자와 만나요. 정자가 만나서 둘이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분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면 2일째 되는 날 완전히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네 개로 분할이 되고요. 8개로 분할이 됩니다. 8개로 분할이 되고 16개, 32개로 쭉 분할이 돼요. 이 시기가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가 5일에서 한 7일 정도가 됐을 때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자궁벽에 착상이 돼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것을 우리 임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착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생리혈로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생리가 돼버리면은 착상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겠죠. 근데 엄마의 그 자궁이 건강하고 여기에 착상될 수 있는 이 벽이 적절하게 생리혈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배아가 착상이 돼서 엄마가 주는 영양소와 산소를 잘 공급받아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임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하셨다든지 인공수정을 하셨을 때도 보통 한 뭐 7일, 뭐 8일, 10일 요쯤에 자꾸 소변 검사를 해보시는데 이때는 호르몬에 의해서 임신으로 나와요. 근데 믿으시면 안 돼요. 적어도 한 2주 정도가 지나야 안전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좀 쉬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특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아로마 테라피를 추천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때 시험관 아기로 또 인공수정으로 착상이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임산부 태교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